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오픈해 볼게요. 네, 코로나19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한 번 4,000명을 돌파했고요. 이제는 또 슈퍼 변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이 왜 안 되죠? 예, 코로나19 관련주 현재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조금 생겨날까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과거의 흐름식으로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적일 근데, 것이다. 예,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고 거품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 중증 환자도 지금 580명이 넘어가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비상계획을 발동을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이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은 그 휴마시스라든가 우정바이오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시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하고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 종목들은 한 차례 또 짧게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은 제한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전에 부장님께서 음압병동 관련주로도 저희는 수익 참 많이 가져갔었고요. 네. 좋은 종목 하나씩 좀 발굴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이 많은 대장주를 좀 보는 게 나을까요? 네, 당연하죠. 예. 예, 시젠 보셔야 됩니다. 네. 시젠을 이제 보셔야 되는 이유는 분산 진단 기업으로서의 시젠이 주목이 돼야 된다.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제 빠지고 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5만 원대 초반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67,700원이에요. 지금 차트 흐름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흐름을 잡았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수급도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CJN을 좀 더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어떤 자본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이 권리락이 있었던 겁니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에 따라서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신주에 대한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주가는 더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신규 상장이 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의 물량 출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가 보기 전에 대차 잔고를 보셔야 되는데,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가 출현함에 따라서 주가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차 잔고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실적이라든가 저평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오히려 주식을 사서 되갚는 형태, 환매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쇼커버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67,700원 정도가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다시 또 커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단기에 또 뭐 8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만 원 돌파가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이상도 분자 진단 기업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4만 원 후반에서 5만 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던 게 한 달 만에 6만 원을 돌파했고 무섭게 급등을 하고 있죠. 목표가 8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 5만 6천 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오픈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볼까요? 곽 부장의 갈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참 잘 갑니다. 시총 대표주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를 비롯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도 대다수 빨간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부장님도 그쪽에 주목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밸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고밸류에 대한 고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계속 리포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장비주도 있고 소재주도 네. 있습니다만은 이 소재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이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시장의 화두를 모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극재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은 중국이 60%, 일본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한국이 9.6% 정도 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77% 흑연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4.1%입니다.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중국은 81%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4%라는 거죠.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1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게 2차 전지 소재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정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장비주보다는 소재주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구조적인 성장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10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벌써 14만 원 됐어요. 그다음에 SKC가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또 있고 포스코 케미칼, 솔브레인 이런 종목이 있는데 솔브레인은 인적 분할하는 회사로서 아직 주가가 못 올랐어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관련주라 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브레인은 아직 덜 올랐고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등등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그중에서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 예. 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극재와 음극재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 소재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분기 예산 실적이 대단히 좋아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좋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임직원의 위로금, 일회성 비용도 대부분 다 3분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4분기 때 비용 부담감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보시면은 그동안에 횡보를 쭉 거듭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유입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공매도 비율 차트를 봤을 때는 대차장고 일부 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14만 5천 원 정도를 강하게 딛고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쇼커버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 추가적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그 주도 세력은 외국인은 아니고요. 기관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수급 유입되는 상태에서 외국인까지 쭉 당겨준다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6만 4천 원인데요. 하방만 좀 제한할게요. 14만 5천 원 보시고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는 22만 원까지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2만 원까지 트레이딩이든 모아가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기관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의 러브콜까지 들어온다면 더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셨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아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오늘의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단 14만 5천 원 제한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